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속에 개학한 광주 지역 학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난 3월 한 달간 광주 학교 4곳 중 한 곳이 수업 운영에 차질을 빚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한 학교도 20곳에 달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광주에서는 초등학교만 20개 곳이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교내 확진자 수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당일 확진자가 20명 발생을 했거나 또는 3일 누적해서 전체 학생 수의 10% 이상이 확진이 됐거나 또는 3일 누적해서 학생 수가 50명 이상 발생을 했을 때 전체 학교 단위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해요. 최근 집계 결과 일부 등교 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광주 전체 590개 곳 가운데 25%에 육박하는 144개 학교에 달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광주 지역 학생 누적 확진자 수만 43,200여 명에 달했고 누적 교직원 확진자 수도 3,7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속 개학한 광주 지역 학교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확진자 되면 학교 못 나오고 음성이 나오면 이제 학교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됐죠. 수업 결손이 많이 생기고 야자도 못하게 되고. 한편 전남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누적 확진자가 광주보다 10,000명이나 많은 53,000여 명에 달했지만 학생 밀집도가 낮은 영향으로 6%인 68곳만 등교 수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대학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고수하면서 확진된 대학생들은 격리 기간 동안 수업을 못 받고 있는데요. 잇따른 수업 결손에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대학생 김모 씨는 격리 기간 동안 4번의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한 김 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업 진도를 스스로 메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진도도 빠르시고 한데 따로 뭘 올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진도 나간 페이지 수를 알려주신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광주의 대학생 확진자 수는 3월에만 4,700여 명에 달하지만 전체 대학교 18곳 가운데 16곳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면 수업 대학교 중 코로나 확진 대학생들을 위해 강의 내용이나 자료 제공을 의무화한 대학은 없습니다. 그런 의무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거사항이 되겠죠. 교수님의 그 재량이시죠. 코로나에 걸리면 대학이나 교수로부터 도움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진 사실을 숨기고 수업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로 걸렸는데 수업 자료를 못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걸리고도 안 걸린 척하고 수업을 나갈 수도 있고. 연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 결손으로 인한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사영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오늘 저녁 6시까지 모두 11,390명의 확진자가 나와 어제 같은 시간보다 5,199명이 감소했습니다. 광주에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5,70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남에선 1,374명, 여수 869명 등 5,6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는 역대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 29일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번 달 들어 확진자 10,0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경선 후보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중앙당이 공천을 맡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4일에서 6일, 전라남도당은 2일에서 7일까지 온라인으로 경선 후보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시도당은 정밀 심사를 거쳐 컷오프 대상과 단수, 경선 후보자를 추려낸 뒤 경선은 광주 19일, 전남은 20일에 실시하며 후보자는 광주 22일, 전남은 25일부터 발표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2차례 경선에 참가했던 후보에게 오락가락한 검증 기준을 적용했다며
오늘 민주당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 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민주당이 기준을 면허 취소자에서 적발자로 바꾸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4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4일 월요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일부 완화됩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됩니다. 현재 밤 11시까지인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6일 수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의 시도지사가 첫 만남을 가집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간담회 형식이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최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용섭 시장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참석하고 전라남도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6일 수요일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합동 설명회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는 6일 수요일부터 7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나주시 창롱타운에서 열립니다. 6일 목포에서는 전남의 ESG 경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개최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현대사모중공업 그리고 현대사모중공업의 협력자들이 ESG 인식 확산과 연계 지원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6일 화순에서는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 시설 준공식이 열립니다. 2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천연물 의약품 원료 생산 시설은 화순 백신 특구에 들어서 화순의 미래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4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영광에서 개방형 공용 플랫폼인 초소형 전기차의 하부 차체가 개발됐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렸고 성능 점검과 안전성을 검증받았는데요.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용도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개발이 끝난 초소형 자동차의 하부 차체입니다. 차체 틀 위에 모터와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 등 구동의 필수적인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80%로 최대 속도와 주행거리 등 성능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국내 20여 개 기관이 3년간 30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입한 결과물입니다. 충돌에 강한 바디, 프레임을 설계를 해서 개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성능 측면에서 중국산보다 고품질의 고성능의 제품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개방형 공용 플랫폼으로 개발돼 차체가 필요한 기업이나 사업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부터 화물차까지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국내외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모빌리티 부품 기업을 좀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방형 차체 플랫폼 개발에 이어 2023년 공용 부품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는 한층 탄탄해질 전망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은 어미로부터 버려져 사육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새끼 제규어가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민들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윤정 기자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9월 초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제규어 덕선입니다.
덕선이는 지난 7개월 동안 어미가 아닌 전담 사육사들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미제기어 맥씨가 출생 직후부터 덕선이를 방치하면서 여러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좀 죽이거나 직접 또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관찰하다가 좀 판단을 해서 그냥 인공포획을 하기로 결정하고 구조를 해서 980g으로 태어난 덕선이는 사육사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속에 30kg까지 훌쩍 성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잠재돼 있는 덕선이의 야생성을 되살려주는 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좀 풀어줘서 유도하고 뭐 고기도 이제 좀 더 큰 먹이를 더 먹이고 뭐 놀아줄 수 있는 거리도 더 많이 넣어주고 충분히 점점 야생성을 찾을 거라 생각되고요. 우치동물원은 이번 달 안에 덕선이를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포럼이 광주에서 출범했습니다. 비전 광주 포럼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군공항 이전과 중앙공원 개발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강에 나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어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승리를 놓쳤습니다. 오늘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2 KBO 리그 개막 2차전에서 기아는 2대3으로 LG에게 승리를 내줬습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 션 놀린이 3회 초 김현수의 타구에 왼쪽 팔꿈치를 맞는 악재 속에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갔고 타선에선 수차례 동점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이를 지키도록 강요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기종별 굴착기의 일일 임대 가격을 정한 뒤 회원 사업자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건설기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흥지회는 비회원에 대해선 단체 가입 권유와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등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도서 지역 염전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염전업자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염전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은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종사자 명의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염전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14건을 접수해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오는 4일부터 7월 3일까지를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인권 취약 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4월 첫째 주 월요일인 내일 광주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나주 0도, 장성 1도, 진도 4도 등 0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엔 기온이 광주 20도, 담양 19도, 한평 17도 등 16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예상돼 산불 등 화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